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자, 살펴봅시다. 먼저 그 수열 AN이 예를 들어서 2, 4, 8 이런 식으로 나간다. 2n제곱. 일반항이 이제 2n제곱이죠. 그럼 공비가 2죠. 그리고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등비수열이에요. 또 BN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분의 1의 n승이다. n제곱. 공비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살펴보냐면 지금 2의 n제곱이고 이제 2분의 1의 n제곱인데 이걸 좀 일반화해서 r의 n제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등비수열 r의 n제곱 요거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r의 범위에 따라서 요 수열 r의 n제곱이 과연 수렴 발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 일반항이 AN이 첫째 항을 A라 하면 공비 R이고 n제곱 그러니까 요게 이제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R의 n-1제곱이 나와요. R의 n제곱이나 R의 n-1제곱 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나 R의 n-1제곱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요거의 값을 구할 때는 R의 n-1제곱이 어떻게 나가느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걸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를 일반화해서 요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을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의 합인 경우에도 이게 이제 보통 세 가지 나누지만은 R1보다 작을 때, R1보다 클 때, R1일 때. 그래서 이 등비수열 합을 구해보면 얘는 이제 1-R분의 첫째 항 A를 할 때 1-R n제곱이잖아요. 수열에서, 등비수열에서. 그럼 R-1, A의 1, Rn승 마이너스 1, NA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R의 n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을 따져볼 때는 여기 걸리니까 R의 n제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R의 n제곱이라는 수열을 놓고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수열 Rn제곱 요거의 수렴 발산을 살펴볼 때 처음에 R의 값이 1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R을 이제 1 플러스 H로 놔요. H 0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면은 R이 1보다 크죠. 그래서 요거라 하면,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R의 n제곱을 하면, 이건 1 플러스 H의 n제곱이 되죠. 근데 이거는
1 플러스 NH 보다 항상 커요. H가 0보다 클 때 N이 2보다 같거나 큰 거에 대하여 중요한 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것도 짤을 증명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원의 수학적 귀납법. 이거 한번 수원에 가서 기억이 잘 안 나는 학생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뭐 증명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미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건 수원 파트에서 하면 돼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부등식 증명하는 건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자, 그럼 이 식이 성립을 한단 말이죠.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리미트 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h의 n제곱을 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h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n도 0보다 크고 h도 0보다 크고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풀어지니까 당연히 이건 뭘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는데 그거보다 얘가 크단 말이죠. 당연히 얘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r의 n승은 n제곱은 발산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어떻게 합니까? 얘가 직관적으로 1보다 크니까 거듭제곱 할수록 당연히 이제 커지니까 무한대로 간다. 이건 직관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는 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요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 그래서 요게 발산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이 1보다 클 때 수열 r의 n승은 n제곱은 발산한다는 걸 먼저 알았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r의 n제곱이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당연히 1이죠. 계속 1이죠. 그래서 수렴해요. 뭘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해요. 그래서 r이 1일 땐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1로 수렴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예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r의 범위를 약간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r의 범위가 이제 -1하고 1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큰 걸 했어요. 발산하고 1일 때 수렴하죠 1로.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1보다 작을 때 범위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도 직관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제곱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일단 이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요 범위란 말이에요.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여기 0이 들어가 있죠. 0. 당연히 이제 r이 0일 때는 이 중에서 r이 0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0이니까 0이에요. 0으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r이 0이 아닐 때 이것도 직관적으로는 물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하는데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r의 절대값분의 1은 1보다 크잖아요. 그죠? 0이 아니면 당연히
0. 얼마, 마이너스 0. 얼마 되는데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죠. 그래서 그 값의 절대값을 쳤을 때는 얘가 1보다 작아요, 분모가. 그래서 이거 전체는 1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니까 이거의 거듭제곱을 치면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거는 1조건에 의해서 발산하죠. 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R의 n제곱 의 절대값. 네, 그거는 1은 당연히 이게 1보다 크니까 여기 1보다 크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분의 절대값 1분의 n이 되는데 이게 1보다 크죠. 1조건에 의해서 발산을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요게 뭘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듭제곱을 했는데 요게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살펴보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리미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어떤 거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간다. 이게 상수다. 1이다. 뭐 됐든. 그러면 이게 뭐냐면 0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무한소라고 그러는데 일단 이제 0으로 간다. 0에 접근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의 n제곱은 0이다. 0으로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 0으로 가니까 절대값을 안 씌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도 0으로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직관적으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뭐 R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0이다. 직관적으로는 그렇지만 수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R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0일 때는 0이고 0이 아닐 때는 절대값 R분의 1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1보다 크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의 n승분의 n제곱분의 1을 구하면 요거는 결국은 R의 절대값분의 그죠? R의 절대값 분의 1의 n제곱이 되니까 요걸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게 1보다 크다 보니까 얘가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요게 발산을 해요. 요거에 의해서 요게 1보다 크니까. 그죠? 자, 이게 발산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요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 거분의 상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의 n제곱은 0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절대값이 0이 되니까 절대값 안 친 것도 0이다. 그래서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을 해요. R이 0이 아닐 때도.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R이 0일 때도 0이고 0이 아닐 때도 0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 언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다른 말로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 같은 얘기죠. 꼭 기억을 해둬야 되죠. 직관적으로 하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범위가 있냐면 이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R이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범위겠죠? 네,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까요? 자, 네 번째는 R이 마이너스보다 같거나 작을 때. 그럼 이것도 나눠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는 이제 R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두 가지 나눠서.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수열 R의 N제곱은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1에 1스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됐다가 플러스 1 됐다가. 그죠? 또 마이너스 1 됐다가 발산이죠. 진동하면서 발산이에요. 그 다음에 R이 이제 1보다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R의 절대값은 당연히 1보다 크지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1번, 그죠? R이 공비가 이제 1보다 크면 어떤 식이 돼요? 예, 발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1에 의하여 요거일 때 1에 의하여 발산을 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그죠? n제곱, 그죠?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절대값의 n제곱하고 같죠? 그래서 이건 무한대로 돼. 무한대. 그래서 요게 무한대로 가요. 여기 무한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R은 뭐예요?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보다 큰데 요거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 이건데 이게 절대값을 친 게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것처럼 그냥 무한대로 갈 수 있지만 절대값이니까 요 값이 음일 때도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 값이 양일 때는 이게 음일 때는 얘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게 양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절대값이다 보니까 요게 양일 때도 무한대로 가고 음일 때도 무한대로. 음일 때 이게 무한대라는 얘기는 그냥 양으로 만들었을 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발산을 하는데 양의 무한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 범위일 때 결국은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은 발산한다.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식으로 한번 써주면 등비수열 R의 n제곱은 처음에 R이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발산을 해요. 무한대로 발산하고 두 번째 R이 1일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그냥 1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렴을 해요. 1로 수렴. 그 다음에 세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랬죠. 그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이 0으로 수렴을 한다고 했고
네 번째, 이제 r이 마이너스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때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은 발산을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그냥 발산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래 범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처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네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도 많이 나눕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버리면, 어떤 경우에요? R이 1보다 클 때와 R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죠. 그럼 둘 다 발산이죠. 그래서 그냥 발산. 네, 그래서 여기는 발산. 이렇게도 나눠요, 구간을. R이 1일 때는 당연히 똑같죠? 수렴.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이에요. 발산이죠. 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요거는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해요. 수렴. 이렇게도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거랑 이렇게 나누는 경우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등비 수열의 수렴 발산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 다음 수열에, 다음 등비 수열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번은 0.7의 n제곱. 자, 공비는 이제 0.7이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래서 어떻게? 0의 수렴이에요. 0의 수렴. 그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n제곱이에요. 이것도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래서 당연히 0의 수렴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이거는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위 R이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지요. 발산하죠. 그래서 발산이다. 마이너스보다 작은 케이스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수열 마이너스 2루트 2, 그죠? 마이너스 2루트의 n제곱이에요. 요거는 당연히 요것도 마이너스 1보다 작지요. 공비가. 그래서 발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3의 2n 제곱분의 5의 n제곱.
자, 이거는 3의 n제곱이니까 9의 n제곱이죠? 9분의 5의 n제곱. 공비가 9에 오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래서 이것도 0에 수렴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등비수열 2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n세타, n파이, n파이. 예,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항상 공비가 중요하죠. 그죠? 자, 공비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 값을 하나하나 따져봐요. 첫 장은 이제 2분의 1의 1승, 1제곱, 코사인 파이고, 두 번째 장은 2분의 1의 제곱에 코사인 2파이가 되죠. 두 개만 한번 해보면, 얘는 이제 코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코사인 파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이제 코사인 2파이가 되면은 1이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이 돼요. 공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 수렴이죠. 그렇고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문제 3번.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라. 마찬가지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1번은 3의 n제곱, 2의 n제곱, 4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반항에다 이제 리미트를 씌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항에다 리미트를 씌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4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 이때는 이제 항상 그 분모의 제일 절대값이 큰 공비 중에서 절대값이 큰 거, 그걸로 나눠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극한값 구할 때 저희가 이런 게 있었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분모의 공비 최대값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이고 이것도 3분의 4의 n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면 이게 0이고 얘는 1이고 이것도 0인데 이게 이제 발산이 돼버리죠. 그래서 발산이 돼요. 아시겠죠? 0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씌우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5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자, 분모의 최고차 절대값이 제일 큰 공비로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5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분모의 최고차, 분모의 공비가 가장 큰 거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버리면 요거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3의 n제곱 다음에 플러스 2의 2n제곱 그 다음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이제 4의 n제곱이죠? 4의 n제곱. 그러니까 분모 최고차, 최고 공비로 나눠져요. 그래서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4분의 3의 n제곱이 되고 플러스 1이고 4분의 3의 n제곱이 되고 여기 4의 n제곱이 1이 되죠. 그래서 0이 되고 원대로 가면은 얘도 0이죠. 얘도 0이죠. 그래서 분자가 0이에요. 그냥 그 분모는 1이고 그래서 0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 마지막 문제는 4번 어떻게 되냐면 2의 3n승 2의 3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그 다음에 3의 2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n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3n제곱이니까 8의 n제곱이죠? 8의 n제곱 3의 n제곱 그 다음에 이제 9의 n제곱이에요. 마이너스 5의 n제곱 뭘로 나눠요? 8의 n제곱 나눠주면 되죠.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8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에 8분의 9의 n제곱 여기서 벌써 발산 나왔죠? 8분의 5의 n제곱 0 되고 얘도 0 되는데 1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3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4번을 한번 해보죠.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은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그 얘기. 1번은 1번은 이제 R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단 R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분모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런 이제 단서 조건을 달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R의 절대값이 이제 1보다 클 때 하고 또 R이 1일 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이거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별을 해서 구간을 나눠서 조사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R이 1보다 클 때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예요. 이때는 R분의 1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커지죠. 이때.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분의 1의 n제곱.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이 0이 돼요. 이거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다시 말해서 요범이니까. 그건 이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수렴을 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도 0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살펴보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되죠.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나누냐면 똑같아요. 분모의 최고. 네. 그래서 r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이제 r의 n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이제 r이 되겠죠. 그랬는데 이제 요게 뭘로 가냐면 0으로 가요. 1분의 이제 무한대가 되니까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지. 아시겠죠? 계산이 뭐 0이 되죠? 이거는 이거 지금 n이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0이 되고 1이고 이제 r이다. 그래서 r로 수렴을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뭐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2분의 1. 그래서 r이 1일 때는 리미트 편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은 1, 1이니까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r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이게 0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은 여기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1 플러스 0분의 0이니까 0이에요. 0으로 수렴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번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 자, 2번 문제는 1 플러스 r의 2n제곱 그 다음에 r 플러스 rn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한 대로 여기서는 지금 뭐가 없냐면 아까 조건에서 1번 문제에서는 이제 r이 뭐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대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또 두 번째는 r이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네 번째는 뭐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이 0이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요 r의 n제곱분의 1을 먼저 따져봐요. 그쵸? 그 다음에 r에 지금 뭐가 있냐면 요것도 있죠. 2n제곱.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제곱분의 1도 당연히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제곱이죠. 이것도 당연히 이제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해보는데 일단 요걸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2n제곱 분의 R 플러스 R의 n제곱인데, 자, 분모의 최고차. 그래서 R의 2n제곱으로 나눠줘요. 분모 분자를. 그러면 요거는 이제 R의 2n제곱 분의 1이고, 이거 1이죠. 그래서 요거는 R의 2n제곱으로 나누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R의 2n제곱 분의 R이 되니까, 요거 2n-1, 그죠? R의 2n-1제곱분의 1이 되고, 플러스 2n제곱으로 나누니까, R의 2n제곱으로 나누니까, 이거는 이제 R의 n제곱분의 1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도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 상수니까 얘도 0이에요. 아, 그래서 요거는 지금 0으로 가고, 그럼 분모는 1이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래서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아래 절대가 1보다 클 때 0으로 수렴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R이 1일 때는 1이고 얘도 1이고 1, 2, 2분의 2죠. 그래서 그냥 뭘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 0이고 얘도 0이죠. 그럼 R밖에 없죠. 그래서 R로 수렴하고. 그죠? 그 네 번째 이제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따져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홀수일 때 마이너스, 얘는 계속 뭐가 되냐면, 얘는 1이나 2나 항상 짝수 제곱근이죠. 짝수 거듭 제곱이죠. 짝수 지수니까 얘는 항상 그냥 1이에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됐다가 얘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 1 됐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됐다가, 그죠? 얘가 또 1 되면 0 됐다가. 그래서 여기서 진동이 일어나요. 전체가 진동을 해서 발산을 합니다. 전체가 진동 발산.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때는 발산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얘 때문에 전체가 발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진동 발산이 있으면 되게 전체가 발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양수 A, B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선택한 다음에 두 양수 A, B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뭘 구하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 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조건 1은 A가 B보다 클 때예요. A가 B보다 작을 때. 조건 2가 있는데, 이건 이제 A가 B보다 클 때예요. 그 두 조건을 각각 해서,
극한값을 지금 한 사람은 A를 얻었고, 극한값으로 한 사람은 B를 얻었어요. 일단 어떤 조건을 선택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B보다 클 때, 조건 2를 한번 봅시다. 그럼 A가 B보다 크다. 이때는 뭘로 나눠요? AN으로 나눠야죠. 분모의 최고가 AN제곱이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제곱 나누니까 1 더하기 A분의 B의 N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AN제곱 나누니까 A가 되고, 그 다음에 AN제곱으로 나누니까 B가 살아있고, 그죠? N제곱이니까 A분의 B의 N제곱이죠. 아시겠죠? 하지만 이거를 AN제곱 나누니까, 그죠? 이거는 B 곱하기 B의 N제곱이고, AN제곱이니까, 이거는 B가 되고 A분의 B의 N제곱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0으로 수렴하죠. A가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이제 B보다 작을 때 그때는 이제 Bn제곱으로 RA를 나눠야죠. 분모 분자를. 그래서 B분의 A의 N제곱이 되고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있고 B분의 A의 N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N제곱 나누니까 얘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B의 N제곱 나눴는데,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B가 크죠?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아요. 그래서 1보다 이게 0이 돼서 없어지고 이게 B가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 사람 중에 A를 선택한 사람은 조건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요거 선택한 거고, B를 선택한 거는, 그죠? B를 선택한 사람은 결국은 요거니까 조건 요거를 선택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뭐 심플하지만 이렇게 A하고 B의 대소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을 때, 또 A가 B보다 클 때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간단하지만 이제 고난도 나올 때는 따로 조건을 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조건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조건을 나눠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건 심플해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고난도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은 굉장히 깨기 어려운 문제로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조건을 문제 풀이하는 수험자, 시험 보는 수험자, 응시자가 이런 조건을 생각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문제 풀이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급수 나가기 전에 10월 극한에 관련된 문제를 연습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를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